집단사회복지 실천은 그룹워크이라고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.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. 두 번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. 세 번째 일정한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야 된다.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.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본다면 4요소가 있습니다. 플러스 2 하면 6요소가 되는데요. 이 4요소부터 정리하면 첫 번째, 개인이 있어야 됩니다. 이걸 성원이라고 합니다. 성원, 개별 성원, 집단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인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. 네 가지 4요소 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두 가지는 여러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해요. 적절한 장소가 필요하고 목적도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장소와 목적까지 하면 6요소가 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를 우리는 6요소라고 합니다. 자,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. 이제 집단 구성 원칙. 집단을 구성할 때 집단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. 고려할 점.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. 이해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집단의 구성을 같은 성질끼리 해볼 수 있겠죠. 같은 성질끼리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말씀드린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면 이걸 동질성의 원칙이라 합니다. 자, 동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. and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어요. 연령이 많은 사람과 연령이 적은 사람들을 같이 모을 수도 있거든요. 그것이 바로 이질성입니다. 동질성과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고요. 두 번째, 자, 두 번째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볼 수 있다.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별과 연령이 되겠죠. 성별과 연령, 그 다음에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자, 집단의 유형입니다. 집단의 유형은 개방 집단으로 할지 폐쇄 집단으로 할지 그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집단사회복지사는 몇 명 정도를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됩니다. 집단 크기라고 합니다. 집단의 크기는 바로 구성원의 수라고 합니다. 자, 구성원 수인데 대개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했을 때 8명 정도에서 조금 능수능란한 분들은 12명까지도 가능하다. 이게 이상적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. 자, 정리가 되셨습니까? 집단 구조화가 있습니다. 집단의 구조화를 했을 때 훨씬 목적 달성이 쉬워집니다. 그래서 이 집단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어떠한